감찰단이 아니라 일본의 홍보단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제 발표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괴담과 가짜 뉴스를 쏟아내고 중국 대사까지 끌어들여 쇼를 벌이는 것은 돈봉투 게이트와 코인 게이트에서 국민의 시선을 돌리려는 정략일 것입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 해저 터널에 바닷물 주입을 완료하고 설비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6월 말 IAEA의 최종 보고서가 나오는 즉시 오염수 방류를 시작할 준비를 마친 건데요. 우리 국회에서는 어떤 점들을 검증하고 대응 방안들을 모색해야 할지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이신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국회 의정대상 수상 3년 연속 수상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그 입법 활동이 아닌 우수위원회 부문에서 이제 상을 받으셨는데 농해 수위하면 요즘에 좀 가장 핫한 이제 상임위이자 또 모범 상임위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또 위원장이신데 어떤 원칙으로 농해 수위를 운영하고 계신지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먼저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원래 그 국회 의정대상은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데요. 1회, 2회는 입법활동 부분에서 제가 우수의원이 돼서 고맙게도 받았고, 네. 3회는 이제 우수위원회, 농해수위가 수상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로 가서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1회는 이제 각 의원 개개인들이 내는 제안하는 발의하는 그런 의원 입법들을 가지고서 평가를 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의원실 보좌진들이 함께한 덕분이고, 그리고 우수위원회도 역시 농해수위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들 포함해서 국회 네. 공직자들 덕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원래 이제 국회의 농해수위는 기자들 얘기가 그렇습니다. 저도 농해수위 가니까 농해수위가 18개 상임위 중에서 가장 평화로운 상임위다. 평상시에는. 예. 네. 근데 제가 작년에 농해수위 위원장이 됐는데요. 작년에 시작하면서부터 양곡법으로 상당히 양당 간에 여야 간에 조금 긴장이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올해는 방금 말씀하신 후쿠시마 네. 핵발전소의 핵 폐기물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은데요.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상당히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해수위는 원칙적으로 협의하고 합의해서 하자. 그런 기조로 쭉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우리가 여야 간에 이제 큰 이견이 없었던 것은 주로 우리가 다루는 그런 분야가 식량 문제랄지 아니면 종자 아니면 에너지, 재생에너지 네. 말씀인데요. 그런 부분을 다루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히 여야 간에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선 농어민을 지원하는 문제는 뭐 무조건 가장 먼저 한다.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꽤 평화로운 그런 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위원장 되시자마자 아주 바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당내 문제 관련한 질문 하나 드릴까 하는데 오늘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됐는데 먼저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실지 들어볼까요? 그 결과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뭐 방탄이 뭐 이런 차원보다는 사실은 인사 문제는 누가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당론을 정한다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어졌는데 인사 문제는 헌법기관인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두 의원들의 부결을 보면서 저는 이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제 장관이 나와서 네. 체포동의서에 대한 배경 설명을, 제안 설명을 하는데 저는 만약에 이게 일반 국민들, 일반 시민들에게 이런 일이 닥쳤으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했을까라는 생각을 먼저 했습니다. 체포동의서를 내면서 그 이유로 든 게 지금 수감 중인 어떤 사건의 피의자,
어떤 사건은 피고인의 녹취록, 네. 전화 녹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우리 의원들 간에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않나 싶고 마지막에 법무장관이 마지막에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는 정말 어안이 벙벙했는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도 그 녹취록에 의하면 뭔가 그 피의 사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분들에게 이 표결을 맡길 수 있나. 제가 지금 정확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갑자기 우리 본회의장이 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녹취록에 이제 들어 있을 것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은 표결에서 이제 불참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죠. 불참보다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는 그런 네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쩌면 이건 그 녹취록에 있는 사실만 가지고 현직 의원들을 국회의사당에서 이렇게 했다는 건 저는 일종의 국회 모욕에 해당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장관이 그 정도로 아나무인인 줄을 저도 전에는 몰랐습니다. 네, 그 지금 내용을 겪고 있는 민주당이 그 혁신의 길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면 될까요? 지금 그 혁신위원회를 만들자는 건 지난 5월 그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했는데 네.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첫째 무엇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라는 게 정해져야 됩니다. 혁신한다고 해서 혁신위원회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맡길 수는 없기 때문에 적어도 혁신 분야, 방법, 그리고 기간 이런 부분을 정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지금 의원들 간의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네. 그래서 이제 혁신위원장이 아마 그 추천이 되면 함께 그 방향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 분 정도 현재 이제 또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또 어떻게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그 여야가 후쿠시마 검증 특위 구성 그리고 청문회에 이제 합의를 했는데 속내는 서로 다른 좀 그런 속내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은 IAEA 보고서가 나온 뒤에 열자 그리고 시찰단을 청문회에 부를 건지도 좀 생각해보자 이런 입장인데 만약에 그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좀 합의가 어렵다면 단독으로라도 청문회를 열 그런 강행을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좀 어떤 입장인가요? 저는 농해수위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조금 그 개념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게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네, 말씀하시죠.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방금 맹각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것을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핵 오염수, 즉 핵 폐기물을 투기하려는 것이다. 방류가 아니고 투기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2011년 3월 11일인가요? 그 동경 대지진이 일어났고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후쿠시마 핵발전소를 덮쳤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그 냉각장치, 그러니까 핵연료봉 냉각장치에 이상이 생기고 핵연료봉이 녹아내려서 그게 그 원자로 경납용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경납용기를 그대로 녹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핵연료가 그대로 나와서 쌓인 건데요. 그리고 그게 덩어리로 굳었는데 그게 800톤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는 근처에 접근하면 1시간 이내에 사람이 사망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지금 열을 식히기 위해서 계속 그 냉각수로 그걸 식히고 있는 건데요. 그 냉각수가 바로 후쿠시마 오염수라고 부르는 그래서 그걸 투기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바로 그 실체가 그겁니다. 이건 단순한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수라고 해서 뭐 무슨 그 화학물질 오염수도 있을 수 있고 비오염수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이건 핵 오염수고 핵 물질과 직접 접촉했기 때문에 이건 핵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1986년에는 체르노빌 사고를 기억하실 겁니다. 네. 체르노빌은 지금도 반경 30km 이내에는 접근을 못합니다. 근데 그 체르노빌 사고를 우리 IAEA에서는 국제 핵발전 사고 등급을 만드는데요. 그게 1등급에서 7등급까지 있습니다. 7등급이 가장 위험한 사고인데 네. 체르노빌이 바로 7등급의 사고입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역시 7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쉽게 핵 오염수니 방류니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니고 일단 핵 폐기물은 어디에도 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핵 폐기물은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투기한다고 그러는데 방법이 그거 하나밖에 없다면 아마 많은 나라들이 협조를 어떻게든 해야 될 텐데 방법이 많습니다. 그걸 저장하거나 어디에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거나. 그래서 아예 그 핵 오염수 방류 투기 자체는 있어서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청문회를 할 필요가 있겠나. 물론 청문회를 하기는 해야 되지만 본질적으로는 아예 그건 그 다른 토론이나 이런 거 이전에 그 핵 폐기물을 보관해야 된다는 게 우선 서로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국제법적 대응도 모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위원장님이 지난 5일에 긴급 토론회를 여셨는데 바누아투 맞죠? 네, 바누아투. 오세아니아의 그 남태평양에 있는 그 국가인데 국회의원이 또 왔더라고요. 그리고 원자력 전문가도 오고 그린피스나 국제 변호사 등이 참여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서 그 일본을 상대로 그 런던 의정서 위반 여부를 따지거나 그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게 가능할지 이런 얘기가 좀 이루어졌을까요? 어땠습니까? 충분히 그 국제해양법 제소하는 건 오래전부터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네. 제소를 검토하기 시작했는데 그 제소를 검토하니까 일본에서 방류 계획을 일단 하지 않고 진전을 그때는 시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는 정부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에게 그 제소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인근에 그 태평양 연안 국가들이 있고, 그 국가들은 어떤 상태냐면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많은 그 노비라 그럴까요? 아니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작은 나라들은 스스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기 어렵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한민국이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한다면 자기들도 함께 할 수 있다. 자기들은 아직 힘이 없다. 근데 좀 다행스러운 것은 엊그제 홍콩에서 이 핵 오염수를 투기할 경우에 모든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발표를. 그리고 또 엊그제 중국에서 중국 그 대사가 반대하는 걸 명백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IAEA의 그 힘이라는 건 거기에 기여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인데 1등이 미국이고 3등이 일본인데 2등이 중국입니다. 네네. 다만 이런 문제를 좀 더 많은 나라들이 단순히 우리 그 주변 일이라기보다도 미래에 대한 얘기다 이런 생각을 하셔가지고 함께 해야 된다. 저는 이 재판소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반드시 제소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정부가 그런 의지가 있는지 좀 의심스럽긴 합니다. 네, 그 중국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난 그 8일에 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대사가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그 후쿠시마 문제에 대해서 공동 대응책을 강구하자 이런 얘기가 오갔을 것 같은데요. 중국과 그 공동 대응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는지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중국만이 아니고 태평양 인근 연안국가 모두가 함께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되고, 길게는 단순히 그 일본 인근 국가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는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해서라도 많은 나라를 설득해야 되는데, 제가 사실은 지난 국감 때부터 해수부에 그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이건 해수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외교부에서 할 일이다. 전 각국의 대상을 통해서 각국을 설득하는 작업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몇 차례 제가 해수 장관에게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염수가 이제 방류가 된다면 가장 직격탄을 맞는 게 아무래도 이제 어업계가 될 텐데, 일본은 자국 어민들 피해에 7,500원 규모의 지원 대책을 이제 마련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우리 그 어민들이 오늘 국회 앞에서 이제 시위도 이제 벌이고 아무튼 여러 가지 지금 그 고민이 많은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 대책은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일본에 우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농해 수위 차원에서의 이 문제 접근법 어떤 그 대책, 어떤 그 입장을 갖고 있는지 좀 종합적으로 좀 들어볼까요? 글쎄 이제 그런 얘기들은 만약에 일본이 정신 차리지 못하고 핵 폐기물을 투기를 한다면 그 이후에 그 논의돼야 될 문제들인데요. 네. 우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정부에서 핵 폐기물 투기 이후에는 어떤 정책도 아직은 없다.
해수부 쪽에 그런 없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저희 그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해수부와 그리고 수협 이후에 투기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정부에 좀 질의를 할 생각입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이 그 오염수 방류 반대 집회와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정치 공세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선동으로 불안감만 고조시키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서 국민들이 안심하는 대안을 제시하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민주당 입장 어떻게 내놓을까요? 네. 글쎄요,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는 정당인가 의심치 않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국민을 지금 선동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의 건강을 두고서 국민을 선동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지난 2008년 소고기 파동 때 얘기를 듣는데요. 그때 그 촛불 든 시민들이 없었더라면 30개월령 이상 된 아주 나이 든 소가 수입됐을 것이고 30개월령 이전에서도 그때 그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셔서 뼈와 머리 이런 부분은 수입을 못합니다. 이전 것도.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왔고 네. 그것을 다시 협의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면 하겠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적어도 정치하는 사람이거나 정부라면 최소한의 어떤 그 정부 운용에 대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정부라면 이건 선동이 아니라 지렛대로 활용하라는 국민들을 이용해서라도 지렛대로 활용해서 이걸 막아달라 그런 뜻으로 이해해야지 그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동안 이제 입법 활동도 꾸준히 이제 열심히 해 오셨는데 그 얘가 이제 그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치유농업 활성화법 이런 것들은 이제 국회는 이제 통과를 했고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의 주거 문제를 돕는 이 법안을 또 이제 발의하셨습니다. 이 내용이 좀 어떤 건지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청소년 부모 문제에 관한 법이 있지만 거기에 그 주거 관련해서는 특별한 그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청소년 부모에게는 그 주거 우선권을 주거나 아니면 그 주거 지원을 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청소년 부모들이 아직 어린 나이고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청소년 부모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적어도 주거 문제에 있어서만은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에서 만든 법입니다. 네, 그 지역구가 경기 광주시입니다. 네. 여기에 지금 있는 현안이 그 교통 문제라고 하는데 교통 문제를 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좀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통 문제는 그리고 인프라 문제는 짧은 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국회의원 7년째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7년 동안 꾸준히 진행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10년 더 진행해야 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우선 수서광주 간 그 고속철도 이제 공사 시작한 게 그렇고 그 다음에 유래 3동 간 전철 연결한 게 그렇고 그리고 지금 그 43, 45번 국도의 우회도로를 만들어 보려는 시도가 그렇고 그래서 교통 문제가 가장 시급한데요. 그 부분을 지금 꾸준히 진행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교육 문제인데 지금 그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확정된 것이 광주의 5개 학교, 광주중, 광주초, 광수중, 광주중앙고, 그 다음에 경화여고 이 5개 학교가 미래 학교로 선정이 돼서 대략 한 800억에서 900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했고 그 예산으로 지금 공사들을 올해부터 시작합니다. 학교 환경 개선을 위해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 광주가 40만이 됐거든요, 인구가. 그래서 네. 전국의 30대 도시가 됐습니다. 30대 도시에 걸맞은 그런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시민들과 함께 지금 열심히 그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파워 인터뷰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의원님. 오늘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방안과 민주당 혁신 방향부터 경기도 광주 지역 현안까지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